초심도 굴착에 대한 관심은 주기적으로 혹은 파도처럼 올라갔다가 사그라들었다가를 반복해온 듯합니다. 아주 깊은 수직 갱도를 뚫는 일에 대한 관심이 마지막으로 크게 달아올랐던 건 지난 세기인 1970년대였죠. 이 열기는 분명 미국과 소련 사이에 벌어진 냉전의 영향으로 더욱 격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대립하던 두 나라가 초심도 시추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고 그 결과로 엄청난 성과를 거두게 된 것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죠. 1989년에 소련이 콜라반도에서 달성한 초심도 굴착 시추공의 깊이 무려 12km 262m라는 기록은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안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건 1972년부터 1974년 사이에 미국에서 굴착된 버사 로저스 시추공이었습니다. 깊이는 9.5km였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흥미가 생기셨다면 재미있는 영상이니 절대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미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토픽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초심도 굴착의 과제. 지금 우리는 어쩌면 새로운 초심도 시추 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이 분야를 이끄는 주요 국가 중 하나는 여전히 미국이지만 2위 자리는 바뀌었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한 나라는 더 이상 소련, 즉 그 뒤를 이은 러시아가 아니라 바로 중국인데요. 실제로 중국은 2025년 2월 션디테이크 일정이라는 시추공을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가장 깊은 곳까지 뚫는 데 성공했습니다. 장소는 타클라마칸 사막, 목표였던 10km 910m의 깊이에 정확히 도달했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의 최신 기술을 동원하면 수십 년 전 콜라 시추공이 세운 12km 넘는 기록을 깰 수 있을까요? 물론 중국은 현대식 시추 기술을 활용해 눈부신 성과를 냈지만 그 너머까지 내다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시추 깊이가 10km를 넘으면 암석 온도는 200도에 도달하고 콜라 시추공의 경우 내부 온도가 약 220도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고온의 수천 기압에 달하는 압력이 동시에 가해지는 환경에서는 암석의 상태가 지표나 얕은 지층에 있는 것들과는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의 버사 로저스 시추공은 깊이 9.5km에서 중단되었는데 그 이유는 녹아있는 유황층을 만나 시추 드릴의 커터가 완전히 끼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기존 시추 장비를 계속 개량하는 걸 넘어서 뭔가 전혀 새로운 접근 방식을 생각해 볼 때가 온 건 아닐까요? 레이저 굴착. 미국에서는 기존의 굴착 방식을 다시 점검하고 지금의 기술 수준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줄 방법에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이른바 청정 에너지 확보를 목적으로 한 초심도 굴착 활용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인 퀘이즈 에너지는 이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발밑에 존재하는 지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지구의 중심부는 무려 섭씨 5200도에 달하는 고온인데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선임 연구 엔지니어 폴 워스코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열 에너지의 단 0.1%만 이용할 수 있어도 인류가 2000만 년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어떻게 하면 그 뜨거운 지하 깊숙한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지금까지의 시추공 중 가장 깊은 곳조차도 일반적인 지열 발전소가 요구하는 온도 수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콜라 시추공의 내부 온도조차도 아직 부족한 수준이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그런 깊이에 도달하려면 수년에 걸쳐 안반을 계속 뚫어야 하고 엄청난 자금을 들여야 한다는 거죠. 이런 부담을 견딜 수 있는 경제 구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그리고 마침내 그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군사용 기술이 전용된 사례인데요. 1990년대에 미국의 군사 실험을 통해 레이저를 이용한 굴착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레이저는 끌이나 드릴 커터보다도 10배나 빠르게 안반을 뚫을 수 있다는 게 밝혀졌죠. 기술자들은 시추 장비의 끝이 닿기도 전에 안반을 가열하고 녹이고 기화시켜버리는 지향성 에너지 빔을 손에 넣은 겁니다. 그 중에서도 페트라라는 기업은 이 열 에너지 빔을 실현하기 위해 스위프티라는 굴착 로봇을 개발했죠.
지하 깊은 곳을 뚫는 데 있어 이 방식이 여러 면에서 뛰어나다는 데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먼저 파손되거나 마모될 수 있는 기계 부품이 필요 없다는 점, 그리고 온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 안반이 얼마나 단단하든 상관없이 꾸준하고 빠른 속도로 굴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반드시 시멘트 처리나 라이닝 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레이저 굴착을 사랑하는 팬들에겐 찬물을 끼얹는 냉정한 현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실은 군사용 레이저를 활용한 이 굴착 방식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수준에 불과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방식의 레이저가 안반 속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많아봐야 단 30cm에 불과하거든요. 아닙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니고요. 킬로미터도 아니고 미터도 아니고 정말로 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겨우 조금밖에 못 뚫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안반에서 나온 조각이나 분진이 짧은 파장의 에너지를 방해한다는 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레이저 출력이 아직 충분치 않고 사용되는 기술 자체가 고가라는 점입니다. 자이로트론. 그래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라면 부당하게 잊혀졌던 오래된 기술들을 다시 떠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1960년대 소련에서는 자이로트론이라는 장치가 고안되었었습니다. 이 장치는 밀리미터파 에너지빔을 발사할 수 있는 장비인데요. 밀리미터파는 마이크로파보다 파장이 짧고 가시광선이나 적외선보다는 긴 파장을 가지고 있어요. 1970년대 이후 자이로트론은 핵 융합로에서 섭씨 1억 5천만 도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온으로 플라즈마를 가열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사실은 이 자이로트론이 발명된 뒤 50년 동안 계속 개량이 이어졌고 마침내 지금은 퀘이지 에너지가 자사의 초심도 굴착 사업에 실제로 채택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이죠. 자이로트론이 발산하는 밀리미터파의 효과는 레이저 소스보다도 1000배나 강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시간당 70m라는 속도로 지름 5cm의 시추공을 뚫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굴착에 밀리미터파 빔을 활용한다면 매우 빠른 속도에다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무려 20km 깊이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퀘이지 에너지사는 이 깊이에 도달했을 때 지열 온도가 약 500도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수준을 넘어서면 지열 에너지를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하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물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물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지닙니다. 온도가 374도, 압력 22.06메가파스칼의 임계점을 넘어서면 물은 초임계수라는 상태가 되고 일반적인 물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열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20km 깊이에서는 안반이 받는 암석압만 해도 500메가파스칼을 넘으며 이는 임계점 압력의 25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 초임계수 상태의 물은 에너지 효율 면에서 화석연료와 견줄 만큼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초심도 굴착공의 미래. 이렇게 해서 초심도 굴착 분야에는 전혀 새로운 기술 방식이 등장했고 동시에 강력한 경제적 동기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방식은 이미 연구 단계를 넘어 실제 현장 테스트 단계에 접어들었고요. 2025년 5월에서 6월 사이 퀘이지 에너지는 휴스턴에 위치한 실제 원유 굴착 장비를 사용해 자사의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현장에서 실증했는데요. 출력 100kW의 자이로트론을 이용해 화강암에 지름 약 10cm, 깊이 9에서 12m짜리 구멍을 뚫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여름 텍사스주에서의 실험에서는 깊이 100m에 달하는 시추공을 화강암 덩어리에 뚫어내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따르면 기존 자이로트론을 더 강력한 1메가와트급 장비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깊이 100m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퀘이지 에너지는 자사 계획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고요. 많은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이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석탄 자원의 고갈이나 생태계 보호를 이유로 이미 폐쇄가 결정된 발전소들이 주된 대상입니다. 이런 발전소에서는 석탄 대신 고온의 수증기를 이용하게 되죠.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거나 발전소를 기존 전력망에 새로 연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정보에 따르면 퀘이지 에너지는 네바다 골드마인즈와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회사 모두 이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상태고요. 스타트업 쪽 분위기는 매우 낙관적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자인 프렐류드 벤처스의 이사 마크 쿠프타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심도 굴착으로 얻는 지열 에너지는
지구 전체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무한히 확장 가능한 해법이다. 실제로 지각의 구조는 국가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크든 작든 상관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자국 영토 내에 깊은 시추공을 뚫고 이를 지열발전소에 연결하면 더 이상 에너지 의존이나 에너지 안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겠죠. 초심도 시추의 리스크. 현재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매체나 자료에서는 깊이 10에서 20km에 이르는 시추공을 파는 일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초심도 시추가 타국의 지진이나 지정학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초심도 굴착이 일종의 특수무기처럼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적하는 초심도 굴착에 따르는 주요 리스크는 다음과 같은데요. 지각에 지질학적인 압력이 가해지면서 기존의 단층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초심도 굴착을 통해 마그마나 초고온 액체, 메탄이나 황화수소 같은 위험한 가스가 지표로 빠져나올 통로가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화산이 새로 생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물론 지금으로서는 이런 위험성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수준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이론으로만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실제 사례도 존재합니다. 2006년 스위스에서 진행된 바젤 신부 지열 프로젝트는 규모 3.4에 달하는 일련의 국지적 지진을 유발했고 결국 프로젝트 자체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깊이 3에서 5km에 달하는 폐시추공에 폐수를 주입한 결과 무려 규모 5.8에 달하는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한 것이죠. 초심도 시추가 군사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결코 기우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굴착 작업이 실제로는 핵실험이나 초심도 군사기지 건설을 숨기기 위한 위장 목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초심도 시추는 고갈될 염려가 거의 없는 지열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일정 수준의 지진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따르더라도 인류는 이 기술의 가능성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반이 단단하고 안정적인 지역에서는 초심도 시추로 인해 지진이 유발되는 일은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그런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사례는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깊이 10km를 넘는 시추공은 전 세계를 통틀어 2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단층이나 지각판의 경계 부근을 굴착할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매우 깊고 고압 상태에서 액체를 퍼올릴 때는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철저한 감시와 엄격한 통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로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게 저희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